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교사의 길을 25년 차 걸어오면서 약 3년 정도 전부터 16평 정도 되는 영어 교습소를 오픈해서 지금 함께 병행하면서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젤리나 애나스입니다. 영어 학원이나 아니면 교습소 또는 학교로 수업 나가는 방과 후 영어 교사분이나 뭐 기타 등등 영어 과외 등등 영어 쪽에 지금 몸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상황이 괜찮으신가요? 제가 있는 곳은 제가 이 원을 오픈한 곳은 신도시인데요.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어 교육 길을 한 25년 전부터 대학교 때부터 이제 알바, 과외, 또 학원에 보습학원에 있는 파트타임 대학생 선생님 또 등등으로 시작을 하고 또 유치부 애들, 어린아이들, 또 집으로 방문하는 홈스쿨, 뭐 놀이식 영어 막 등등의 영어 학원이나 영어 뭐 유치원, 영어 교육기관, 교육률이 있는 지역에서 또 경험도 해보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저는 영어를 학교에서 배웠던 시대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영어 알파벳 ABCD를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다 배우고 심지어는 유치원 때도 배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유치원 시기에 영어를 배우는 문화는 전혀 아니었고 학원 문화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영어 쪽으로 학원이나 공부방 아니면은 교습소 아니면 뭐 방과 후 교사랄지 등등의 어떤 교사 업무에 지금 몸담고 있거나 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이시라면은 상황이 아마도 그렇게 막 여유롭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학원들 원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심 다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우선은 아이들이 패드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많은 교육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는 집들이 많아졌고, 또 무엇보다도 이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제가 어렸을 때랑은 많이 달라져서 굳이 애가 그렇게 공부를 원하는 것 같지 않고 공부를 굳이 하기 싫어하는 아이한테 굳이 학원을 보내서 굳이 뭐를 해서 뭐 이렇게 영어 교육을 시켜서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실제로 저도 제가 교육은 한 25년 전부터 했지만 제가 원을 차려서 지금 운영한 거는 3년 차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원장님 아래에서 거의 운영하다시피 했었던 그런 경험과는 막상 내 원을 차려서 오픈하니, 그것도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오픈한 케이스에 아이들의 변화가 저는 제가 겪었던 그 지역에서의 느낌과 생각보다 신도시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았어도 그럴 건지 알 순 없지만 약간의 많은 좀 혼란스러움을 좀 겪으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다. 이게 뭐냐? 부모님들도 예전 같지 않다. 마인드가. 공부를 더 많이 영어를 더 한 번이라도 듣고 가라. 뭐 따라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또 싫다고 힘들다고 집에 가서 뭐 영어 어렵다, 재미없다, 학 가기 싫다 하면은 어머님들이 멘탈이 같이 흔들리셔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아니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가야 된다, 약간의 강압도 있으면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서 무조건 보내거나, 어머님이 이제 선생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단지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성장통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밀어붙이고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았더라면, 요즘에는 아이도 좀 인내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싫다, 뭐 하기 싫다, 뭐 힘들다 얘기를 하면 좀 쉬어볼까? 그러면 굳이 내가 이렇게 얘가 싫어한다는데 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쪽으로 부모님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거는 공부를 더 많이 시켜도 아이들이 쉽지 않아 하고, 또 학부모님도 또 약간은 느슨하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조금은 이렇게
다양한 요소,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또 이렇게 뭘 하게 되면은 뭔가가 그냥 놀이식만 하는 곳인가? 이렇게 또 생각이 흘러가시면서 또 이게 이어가기가 쉽지 않고 기타 등등의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등원, 학원이면 무조건 가야 한다. 특히 영어면 무조건 가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 옛날도 아니고 불과 한 10년 전과는 너무 다르게 지금은 완전히 필수인 학원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지금 영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그 대안을 찾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서두를 길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추천드릴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인반을 오픈하라 라는 건데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성인반 오픈해보셨던 교사분이나 원장님이시라면은 말도 하지 말아라. 성인분들 자주 툭하면 끊고 연락 안 되고 계속 재등록률 이어지지 않고 비추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선생님을 써서 하는 경우 그런 거고요. 제가 지금 이 교사 일을 하면서 화상영어 엠보임을 이 교육사업으로 만났어요. 만나고 제가 실제로 영어를 제 실력을 회화 실력을 늘리려고 시작하게 된 게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다가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또 제가 수업하고 있던 수업에게 이걸 조금씩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을 해보고 계속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요. 성인반이 이 화상영어로 오픈해서 할 경우에 아주 괜찮습니다. 이거는 굳이 성인분들도 시간을 맞춰서 오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성인분들도 할 수 있고요. 저처럼 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무조건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아주 신의 한 수입니다. 제가 그 경험을 쭉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요즘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때만 해도 영어를 중학교 때 시작하고 했지만 그리고 대학교는 저 때만 해도 무조건 영어는 봤어야 돼요. 시험을 무조건 봤어야지 뭐 과목을 골라서 보거나 최저 뭐 이런 걸 맞추거나 그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대학 입시 자체가 뭐 최저 점수를 맞추고 또 자기가 잘하는 과목 3개를 선택하고 막 이래서 제가 지금 성인 수강생을 상담을 해보면요. 영어 자체를 초등학교 때 하고 중학교부터 손 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상담을 해보니 중학교 때 인문계가 아닌 고등학교에서는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없는 고등학교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 성인이 돼서 아이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저를 방문해 주셔서 상담했던 이분은 아직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3인칭 뭐 이런 용어 자체도 처음 들어보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게 대학을 저보다 훨씬 또 아래인 세대인 그런 분들이라면 대학을 아마 과목을 선택해서 가서 영어를 포기하시고 성인이 되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유로 아이 엄마가 되거나 아이 아빠가 되거나 그러니까 아빠보다는 아이 엄마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영어 아이 숙제라도 봐줄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싶어서 다시 성인 영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을 하고 확실하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성인반을 열 수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오프라인도 열어놓고요. 그리고 온라인 과정, 이 화상영어인데 이때 화상영어 업체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화상영어를 다 연결해서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우리도 결론은 어느 정도 페이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오프라인 수업 아니면 일반 1:1 연결, 일반 화상영어 연결 이런 거는 그냥 그 사이 차이에 조금의 마진? 조금 수업료만 가져갈 수 있고 지속성도 없고 뭔가 동기부여가 강하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성인분들이 의외로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래도 이분들 중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분, 인연이 계속 닿는 분들은 진짜 아이를 지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성인분들이 지도하는 거나 코칭하는 거가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에게 계속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려면 그만한 동기부여가 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보상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1차원적인 보상만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제가 추천을 드릴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이미 영어 선생님들을 알고 있고 성인만 해보신 분들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후회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요. 왜냐면 결석률이 작고 갑자기 연락 두절하기도 하고 뭐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좀 우연치 않게 이 엠보임을 알게 됐고 또 이 통해서 이 회사를 알게 되고 또 더불어 제가 정말 관심도 없었던 그런 알뜰폰 통신에 가게 된 것도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런데 무엇보다 저의 이 길은 영어 관련된 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교습소를 오픈하면서 성인반을 같이 화상영어로 열고, 그리고 그 성인분들을 코칭해두고 상담해주고 진짜 각 개인마다의 필요한 과정, 필요한 상황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내지는 성인분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저하고 약속 잡아서 이제 공부했던 화상영어로 공부한 교재를 가지고 와서 피드백 조금씩 코칭을 받고 추가적으로 더 완전 인풋을 강하게 완전 과외를 해보셨다라면 아마 더 노하우가 있겠죠. 해가지고 한번 이제 피드백 받으러 오셨을 때 좀 강한 인상과 뭐 영어적 분위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로 코칭 그렇게 해서 해드리면 부담도 느껴지지 않고요. 실력도 향상되고 성인분들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더불어 또 우리는 오프라인인 장소가 있으면 원으로 오게 하는 거는 공간적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수업해야 되고, 또 내지는 나는 오프라인 장소가 좀 없다 하신다면은 더더욱이나 그런데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성인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또 교사를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죠. 요즘에 MG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큰 원을 운영하고 있는 저 아는 원장님들 만나보면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괜찮은 선생님, 예전처럼 열정이 많은 선생님을 뽑기가 너무 힘드시대요.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조금 비어있는 시간에도 자신이 뭐 강의 듣는다고 이어폰을 꽂고 다닌다거나, 그러니까 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게 이 요즘 MG 교사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관두면은 원장님만 손해이니까 거의 을처럼 맞춰주면서 수업을 해야지만 원이 돌아간다고 하는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을 지도할 수 있고 성인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성인 영어 이 곳이 없어요, 많이. 네. 그렇기 때문에도 있고, 네. 근데 우리의 장점은 뭐냐? 교육 서비스를 원래 했던 사람이라서 남을 도와주면서 남과 함께 같이 잘 되면서 나도 더불어 잘 되는 이런 걸 선호하는 마인드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엠보임 같은 경우는요, 이 마케팅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저도 이거 하기 전에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어쨌든 뭘 해도 내가 아는 그 영어고, 무슨 뭐 다단계 뭐 이렇게 되어 있다 해도 다단계든 100단계든 1000단계든 뭐 어때? 내가 뭐 손해볼 게 없고 오히려 나한테 득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벌고 있는 것보다는 무조건 플러스일 텐데, 한 명이 와도 무조건 플러스. 거기서 뭘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럼 정확한 시스템이 잘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이 엠보임과 2년 돼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이 교육 쪽에 있다면, 또 영어 쪽에 있다면 특히 성인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화상영어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시가 있기 때문에 원에 도입하는 것도 사실 저희 원에도 도입해서 하고 있지만 추천해 드리긴 해요. 초등부 대상인 곳이라면. 중등부, 고등부도 가능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입시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회화 쪽으로 열리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분도 막상 현실적으로는 닥치면 입시 쪽으로 가게 돼요. 생각이.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른 돼서 다시 찾을지언정 어쨌든 초등부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 기관이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과목이어도 영어를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추천해 드려요. 아이들 반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우리 가야 될 곳이 조금 입시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대상의 아이들을 화상영어로 연결시키기에는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추가적으로 된다는 느낌이 없다. 추가적으로 된다는 느낌이 조금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썩 이렇게 와닿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반을 오픈하면 무조건 신의 한 수입니다. 서로 도움이 되고 실제로 성인 영어를 찾고 있는 기초분들 엄청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어른들을 충족할 만한 기관은 없다.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다. 오프라인의 영어 쪽 기관을 갖고 있는 원장님들, 선생님들이라면 충분히 더 쉽고 아이들 관계된 일을 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보를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왕이면 송탄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성, 뭐 아니면 천안, 뭐 이쪽 근처 곳에 계신 원장님들, 교사님, 또 아니면 무언가 찾고 있는 영어 교사님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실제적인 이야기로 올게요. 안녕!